네, 거기 어때 시간. 이제 제대로 한번 이분들 멋지게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사회생활에 경험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입사에까지 성공한 그런 분들만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LG전자 2013년 신입사원입니다. 아주대 22 비즈니스학부의 서정한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바로 또 KT 2013년 신입사원입니다. 아주대 경영학부의 백종일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멋집니다. 자, 이분도 역시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합격한 분입니다. 연세대 도거동문학과 최윤희 학생도 나와주셨습니다. 일단 뭐 세 분 늦게나마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고 네. 오늘은 그야말로 이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인턴이 아닌 입사 예정자분들이기 때문에 네.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해서 입사에 성공했는지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정말 깨알 같은 정보들 쏟아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거기 할 예. 때는요 제목을 한번 특별히 정해봤습니다. 뭐죠? 바로 신입사원이 말한다로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신입사원이 말한다. 자, 김현수 캐스터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신입사원이 말한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너희 스펙은 뭐니? 입니다. 네, 취업 후에 성공을 하신 이분들의 기본 스펙 정말 궁금한데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많은 구직자들이 정말 원하는 직장들에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펙들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먼저 자격 요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제가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KT 이 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전 학력 평점 평균 4.5점 만점에서 3.0 이상 지원 가능하고요. 어학은 기술직 지원은 오픽 점수 IM, 또 경영 지원직은 IH 이상이고요. 그리고 LG전자는 전 학력 평점 평균 4.5점 만점에 역시 3.0 이상 가능하고요. 토익은 600점 이상 또는 토익 스피킹 레벨 5 이상입니다. 또는 오픽은 IL 이상, 탭스 600점 이상 중 한 가지 보유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KT 지원 자격은요. 학점 자격 요건은 따로 없고요. 토익 600점 이상 또는 토익 스피킹 레벨 5 이상 또는 탭스 480점 이상, 토플 63점 이상 또는 오픽 IM 등급 이상 중 한 가지를 보유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 네. 어떤 그 지원 기준점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세 분이 직접 본인들의 스펙을 적어 주셨어요. 학점과 영어 점수를 기록해 주셨는데 네. 한번 공개해 주시죠. 짜자자잔, 짜잔. 어떤 분부터 가볼까요? 우리 서정환 학생은 네. 학점이 3.84. 네, 3.84점에 토익이 905점이라는 거죠? 네. 예. 꽤 높은 점수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래요. 윤희 학생 한번 볼게요. 윤희 학생은요? 설명을 좀, 4.5 만점에 3.16점의 3.16. 학점이고요. IH. 오픽 오픽 점수. 점수. 네, 그리고 835점의 토익 점수. 토익 점수가 835점. 네, 그렇군요. 기록하고 있군요. 이게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 몰라서 지금 어떤 코멘트를 해야 되는지 아무튼 예. IH요, IH군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백종일 학생은요? 네, 학점이 3.57점에 토익 점수 800점. 예. 세 분 중에는 토익은 가장 낮네요. 자, 요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토익 점수라던가 아무래도 스펙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결과에 대해서. 네, 저희는 확실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자, 요즘 많은 기업에서 토익 점수를 많이 반영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네,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구직자 한 1,000명 정도의 그 스펙을 쫙 모아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토익 점수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없는 분이요? 3분의 1 네. 정도가 그냥 뭐 저 IH라든가 이런 식의 그 오픽이라든가 그런 점수로 하지 사실 토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끝간데까지 높게 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우리 윤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처음에 잘못 보내가지고 토익 점수가 385로 왔었잖아요. 네. 예. 그런 걸 보고서 385니까 오타가 났었죠, 오타가 대본에. 났었죠. 근데 335였는데. 380을 보고 네. 참 이렇게도 뽑히는구나. 예전 같으면 이건 오타다라고 했는데 요즘엔 이렇게도 뽑힐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예, 그래요. 또 생긴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나 농담입니다. 845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또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점수와 합격자들의 점수를 비교해 가면서 저 정도구나. 나도 저 정도까지는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저는요, 예. 아무래도 스펙적인 면에 있어서는 학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편은 다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합격을 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네. 그리고요, 또 그 외에 단순히 뭐 학점이나 영어 점수만으로 합격한 건 아니고 또 다른 숨겨진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외 활동 역시 요즘 스펙의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대외 활동 키워드는 이것이었다라고 그 사이에 또 우리 여러분들이 써주셨습니다. 역시나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종일학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종일학생의 대외 활동 키워드는 마케팅, 소학회, MSP. 어떤 네. 거죠? 그 마케팅 수학회는 학교 내에서 제가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을 공부하기 위해 들었던 활동이고요. 네. MSP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던트 파트너의 줄임말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하는 학생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네. 예,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IT 기술을 배웠고 결론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KT에 입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다양하게. 좋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윤희 학생은 어떤 것들을 했었어요? 예, 대외 활동으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했던 한국대학생 관광 브랜드 리더스 1기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네. 와. 또 2010년도에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학생회장으로 1년간 활동했었고 와. 예, 작년 2011년 9월부터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해외 인턴 6기 프로그램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LG 상사 유럽법인에서 인턴하고 이번 2월에 돌아왔습니다. 와, 야, 굉장히 정말, 알차네요. 네, 정말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정한 학생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신감 갖고 들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뭐죠? 저는 여기에 전공을 일단 크게 써놨는데요. 네. 크게 써놓은 이유가 뭐 다른 활동도 많이 했고 중요하다고도 생각했지만 일단 처음은 기본은 제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저의 과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전공이 이 비즈니스를 살려서 컴퓨터도 할 수 있고 경영을 또 동시에 배우면서 그리고 학부 학생회장도 동시에 역임을 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인턴이라든지 뭐 대외 활동 그리고 뭐 수상 경력 자격증들을 그걸 기반으로 갖고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 분의 이 대외 활동이 어떤 좀 공통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오지랖이죠. 오지랖. 네. 이 공부에만 매진하고 그 학점이나 뭐 이런 거 따는 데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저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한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친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긍정적인 친구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대외 활동들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자, 그렇다면 대외 활동은 어떤 것을 했는지 알아봤는데, 이어서 어떤 질문을 할지 김유성 캐스터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신입사원들에게 말한다. 네, 바로 너희들의 스토리는 뭐니?입니다. 바로 임사 담당자들의 마음을 뺏은 그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이제 거침없이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이제 빠짐없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토리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취업은 스토리다라는 명제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이시안 대표님이 하는 취업에 대한 전략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서 취업에 성공했을지 궁금합니다. 벌써 적었어요? 자, 모두 다 예. 적어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짜잔! 지우개가 점점 성능이 떨어지고 있네요. 예. 정한 학생부터 한번 볼게요. 예. 네, 저는 명확성? 네. 명확성이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아무리 회사에 어필하고 싶어도 그 회사 사람이 일단은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명확성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을 정확하게 나눠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는 자기소개서 읽는 게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읽잖아요. 네. 네, 그런 면이 있었고요. 뭐 아니면 뭐 조금 좀 자극적인 제목을 조금 사용해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제목 갑자기 흥미가 가는데 어떤 제목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랑 아니요, 뭐 그런 것보다도 예. 좀 내용과 부합하면서도 회사에 대한 관심과 참신함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제 뭐 기아자동차의 자소 제목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부지런한 모닝, 소통하는 소울, 글로벌 프라이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서 회사의 제품과 제가 말하려는 것들을 동시에 제목에 보여주는 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극적이라는 그렇군요. 게 함축적으로 하나의 단어에 네. 딱딱딱 임팩트 있게 넣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순간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예. 저도요. 우리 윤희 학생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스토리? 이번 하반기 공채 지원하면서 여러 회사들의 항목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지원자들의 도전했던 경험과 그 극복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인사나 영업부 위주로 썼기 때문에 그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제가 겪었던 사소한 오해로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어필을 하는 그런 친화력과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스토리를 구성해 썼습니다. 야, 그렇군요. 정말 자세히 잘 적어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하나의 스토리,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멋진 스토리로 탄생을 시켰네요. 종일 학생은 변화 도전, 군대 수능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예, 그 자기소개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로 생각해보면 변화와 도전이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4살에 군대에서 수능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경험을 강조해서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경험들을 강조해서 자기소개서를 지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마다 나름대로 아주 탄탄한 스토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인사 담당자들이 이분들의 이 스토리와 자기소개서에 어떤 매력을 느꼈을까요? 일단 주제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강조해야겠다라는 주제가 딱 있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소재를 쓰는 건데 보통 자기소개서들을 보면 소재만 나열하다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이런 것들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걸 강조해야겠다라고 분명히 하고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주제가 명확한 뭔가 개념이 있는 박힌 친구들이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입사원이 말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효선 캐스터가 세 번째 질문 주실까요? 네, 신입사원이 말한다 세 번째 질문은요. 도대체 인적성 검사 어떻게 통과한 거니? 입니다. 정말 요즘은 인적성 검사 만만하지가 않는데요. 아리송한 인적성 검사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 과정도 한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기업은 인적성 검사 거진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통과했을까도 무척이나 궁금하고요. 역시나 우리 학생들도 잽싸게 또 인적성 검사 키워드를 적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일 학생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자, 속도와 정확성 어떤 뜻이죠? 예, 인적성 검사가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서 누가 문제를 빨리 푸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와 정확성이라는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그래 속도와 정확성을 키우기 위해서 뭘 노력했던 게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이 인적성 검사 문제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유형 파악을 위해서 시중의 문제집을 구해서 연습해 모았고 또 시사적인 지식을 기르기 위해 신문 등을 참고하여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지식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윤희 학생은 어떻게 노력했어요? 예, 대부분의 인적성 검사의 구성이 언어나 수리, 추리 혹은 경제 상식이나 일반 상식을 묻는 이런 상식 파트와 인성과 조직 융화력을 테스트하는 이런 인성 문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 부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신문이나 문제집 조금씩 풀어보면서 감을 익혔고 신뢰와 융화는 인성 검사에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상황 판단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상사와의 신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최대한 조직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내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인성 검사하면서 그 심리 검사 문제를 끼워 넣어서 그 정신병적 기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가려내게 돼요. 네. 그 부분에 있어 특별히 신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근데 왠지 윤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신입사원 같지 않고 왠지 취업 전문가 같아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전문가 많이 다 됐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한 학생. 네, 저는 50%의 희망이라고 해서요. 저는 앞에서 말한 노하우적인 측면 말고 그냥 마음가짐에 대한 측면이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에서 한 10배수 안팎, 그리고 면접에서 한 5배수 안팎으로 사람이 걸러진다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그 가운데 관문 인적성 검사는 상위 한 50%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면접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인적성 검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발휘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네. 인적성 검사에 있어서는 무사히 또 넘어갔던 것 같은데 자, 윤희 학생은 사태를 또 2주 만에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었는데 어떻게 세 분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인적성 검사 잘 본 것 같나요? 대표님보다 더 전문가 같은데. 제 깨어른 사트 요즘에 검색하면요. 유일하게 그 사람 이름으로 제 이시안 검색어가 떠요. 연관 검색어. 야, 잘하는 깨어른 갑자기 전문가 얘기가 나와서. 네,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적성 검사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공부까지 해라고 해서 대충 보고 한 번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분들은 확실하게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준비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좋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되게 고민하고 뭐 신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속도를 한다든가 나름 전략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어느덧 네 번째 질문 만나볼 차례입니다. 어떤 질문일지, 김호승 캐스터. 네, 네 번째 질문 준비했습니다. 신입사원이 말한다. 네 번째 질문은요. 면접 떨리지 않았어? 입니다. 그만큼 면접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어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오디션을 보다 보면 굉장히 떨릴 때가 많이 있는데 면접 볼 때 얼마나 떨릴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해서 면접 보셨는지, 떨리진 않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올려주실까요? 이번에는 정한 학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네. 왼쪽에 있는 정한 학생부터. 짜잔. 네, 저는 겸손 그리고 또 겸손이라고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네. 네, 면접이라는 것이 신입사원 면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면접자의 능력이나 그런 현재 갖춰져 있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미래 잠재력이라든가 앞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부하가 될 것인가 이런 면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인사성도 밝게 하고 시종일관 웃는 좋은 인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또 잘 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윤희 학생 볼까요? 여유와 배짱 배짱. 적어주셨네요. 네. 뭐죠? 예. 예, 삼성 같은 경우는 면접을 토론, PT, 임원 세 가지 전형을 하루에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많이 쌓이는 그런 형식인데요. 예. 그래서 임원 면접 때 사실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되게 긴장하지 않은 척, 실수 안 흔들리면 안 한 되죠. 척, 웃으면서 농담도 던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떤 실수했었는데요? 독일 체류 경험에서 무엇을 느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저도 이해 못하게 막 굉장히 독일인은 장황하게 설명했군요. 일 처리가 느리지만 예. 교통수단이 굉장히 시간이 정확하고 사람들은 검소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는 대답을 늘어놓아서 네.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진짜 망했구나. 네, 이때 제가 표정이 조금이라도 굳었거나 이렇게 되게 더듬었으면은 그쵸. 많이 감점 요인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모른 척하고 웃으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겼습니다. 편안하게 여유와 여유와 배짱을 배짱. 가지고 면접을 잘 보셨던 것 같은데. 강심장이에요, 아주. 네. 종일 학생은 어때요?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예. 여러 가지 면접을 봤지만 임원 면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원분들께서도 수십 명, 수백 명의 면접자들을 상대하는데 모두 똑같은 대답만 한다면 질리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색다른 대답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저에 있어서 면접에서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나는 다르다. 그렇죠. 저희도 정말 여러 명이 있지만 그중에서 나는 다르다는 그런 면을 또 어필을 해야만 또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껏 전해 들었던 정보 중에서 가장 생생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우리 세 분의 입을 통해서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는 예비 사회인이 아닌 진짜 대한민국의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멋있게 나는 이렇게 회사 생활 하겠다. 포부 한 말씀씩만 들어볼게요. 종일 학생부터 가볼까요? 네. 네. 예, 그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언제나 사무실에 들어가서 선배님들께 자신 있게 크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회사 생활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잘 해낼 것 같고요. 다음 윤희 학생 포부 발표해 볼까요? 이 질문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라 배짱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예. 항상 구두굽이 닳도록 다리에 아리배기도록 뛰어다니겠습니다. 운동화 신고 오셨는데. 네. 좋습니다. 자, 정한 학생은요? 네, 이제 저 입사일까지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예. 남은 시간 동안 즐겁게 보내고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사회인으로서 회사에 있는 선배들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도 저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사회인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요, 예비 신입사원, 2013년 예비 신입사원 세 분을 모셔놓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좀 살아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의 합격 전략들을 알아보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진심이 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보기로 많이 돌려봐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거기 어때는 계속되는데요. 본인의 인턴 스토리를 공개하고 싶은
싶으신 분들 거기어때의 문을 두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구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도 저희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소개될 기업이 커피 전문 회사 에이블스퀘어인데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마케팅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호기심들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